안녕하세요. 도슨트 이원미입니다. 저와 함께할 전시는 한국공예관 확장 이전 개관 전 집들이 공예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며 가까운 친지, 지인을 불러 집을 소개하고 음식을 대접하듯 문화재조창시로 이전한 한국공예관이 귀한 손님을 초대해 새로운 공예관을 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외 전시를 통해 공예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한국공예관은 공예 전문 공립미술관으로 2001년 공예의 지평을 넘어라는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19년 동안 지켜온 운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문화재조창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공예관은 집들이 공예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공예가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전시를 공예, 의, 시, 주, 네 파트로 나눠 전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공예 파트는 전통 공예의 가치 조명과 국내외 우수 공예인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에른스트 갬펄입니다. 25살 때까지는 모터사이클 선수로 활동했던 에른스트 갬펄은 예술에 대한 공부나 배경 지식 없이 독학으로 목공예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나무와 대화하며 나무마다 갖고 있는 기운을 발견해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태풍에 꺾이거나 벼락을 맞아 부러지거나 어쩔 수 없이 베이거나 버려진 죽은 나무를 말리는 과정 없이 바로 깎는데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듯이 갈라지면 나빗장으로 고정시켜 작업을 계속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오크나무를 좋아하는 작가는 나무의 속을 파고 건조하고 마감하는데 5개월 이상 걸리고 나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석회에 담그고 산이나 철분, 점토 등의 미네랄 성분을 써서 나무가 낼 수 있는 다양한 색을 냅니다. 작업실의 모습을 보면은 작가는 별다른 도구 없이 조각도로만 작업합니다. 폭풍에 뿌리 뽑힌 300년 된 떡갈나무를 가지고 작업한 생명의 나무 2입니다. 생명과 재활용의 의미를 공예를 통해 새롭게 일깨웠다는 평으로 로에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뿌리 뽑혀 죽은 나무를 작가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땔감의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생명의 나무 시리즈를 계속 제작 중입니다. 작가는 제목을 단순하게 그릇이라고 하거나 제작 연도나 나무의 나이 등으로 쓰는데 2019년에 230년 된 거대한 오크나무로 만든 9번째 작품이라는 뜻으로 이 작품의 제목은 2019-230입니다. 거대한 나무를 다각도로 절단해서 작업합니다. 쓰임과 기술이 공예지만 동시에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그릇에 작가 자신 혹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자신이 느낀 나무의 에너지를 촘촘하고 반복적인 선으로 새겨 넣습니다. 작가는 디지털 자체는 인간미와 멀어지는 것인데 반해 공예는 더 인간적이고 미래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른스트 갬펄은 생명의 나무 프로젝트로 순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한국공예관 집들이 전시가 끝나면 내년에는 영국에서 전시한다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석기 그릇을 코일링 기법으로 작업하는 실비 잉젠비어입니다. 칠레 사막에서 패러글라이더로 일하던 산악인 실비 잉젠비어는 남미의 전통 도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도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일링 기법으로 스페인 사기토를 사용하여 1280도 가스 가마에서 굽는데 코일링 기법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도자 기법이라서 도예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방법입니다. 실비 잉젠비어는 코일링 기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상당히 얇은 두께와 코일링으로만 만들 수 있는 비대칭 항아리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의 모습에서 보이는 곡선은 물이 흐르듯 부드럽고 각진 모습은 땅 같기도 하며 색깔은 사막이 연상되어집니다. 작가는 흙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매끈함 대신 조금 거칠게 마무리하고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흙을 그대로 노출시켜 작품에서 자연미가 느껴집니다. 실비 잉젠비어는 굳이 쓰임새가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애쓰지는 않지만 작가의 작품은 모두 실용적인 그릇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검정, 금빛의 갈색, 황토색 이 세 가지가 주요 색상입니다. 2018년 가을 한국에 와서 오양종 옹기장한테 큰 석판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작가의 짧고 빡빡했던 동작이 길고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도예 작가 보딜만츠입니다. 1회 경기 도자 비엔날레 때부터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 장려상, 특별상 등을 받았고 2007년 4회 때는 대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현대 도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도예가 중에 한 명으로 조형 예술로서의 도자 개념을 확립한 작가입니다. 몬드리안과 말레비치 같은 화가와 현대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몬드리안의 선과 면에 원초적인 색상을 더한 원통형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극도로 얇고 반투명하며 자기 표면을 장식하는 기하학적인 면과 선은 작가만의 독특한 디자인이자 작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종이를 접어 시연해보는 과정을 거친 후 여러 형태의 선과 면, 컬러를 지닌 특수 전사지를 얇게 캐스팅된 자기 표면에 붙이고 색에 따라 저온 혹은 1300도 고온으로 여러 번 구워 완성합니다. 얇은 자기를 여러 번 굽다 보면 깨지거나 주저앉기 쉬운데 작품을 주로 원통형으로 만드는 이유도 원통형이 고온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구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반투명 기벽을 사이에 두고 가늘고 굵은 선 혹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서로 영향을 주도록 디자인하는데 서로 만나 그림자가 되고 연결되고 밖의 선과 안의 선이 만나면서 안과 밖의 장식이 하나로 인식되어집니다. 전통과 현대 도예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 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작가 이강효입니다. 대형 온기의 분칠하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충북의 작가입니다. 분청이란 청자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에 발전한 도자기로 말 그대로 회흑색 계통의 태토 위에 백토로 장식한 후 유약 발라 구운 도자기입니다. 상감, 박지, 철화 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작가의 분청사기는 짧은 시간 손으로 무늬를 그리는 수화문 기법과 귀알붓을 이용해 분칠을 하는 귀알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도자 작업에만 몰두해온 작가는 그리고 싶은 세상의 풍경을 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영원한 주제는 자연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며 작가의 삶 자체입니다. 물이나 바람처럼 생성되었다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주적 자연 현상이 그의 전통 분청 도자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은 소나기, 달, 바람, 하늘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멋진 산수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도예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도예가 제니퍼 리입니다. 혼합된 흙을 가지고 흙을 말아 올리는 코일링과 흙을 꼬집어 올리는 핀칭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보면 밑부분은 두툼하고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가볍게 만들어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좁은 바닥에서 부풀어 올라 표면과 최소한의 접촉 지점을 만들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으로 두들기면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는데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다작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점만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곡선을 이루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표면은 흙 본연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 자연에서 오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퇴적층의 단면 같은 표면은 장엄한 경관처럼 보여집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자연 재료를 수집하는데 각 나라의 흙마다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흰색 흙과 일본의 붉은색 흙, 흑연 느낌을 주는 미국의 산화물 등 이렇게 수집된 물질들은 각각의 다른 색 표현에 쓰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색이 아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작가도 몰라 샘플 굽는 과정을 꼭 거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모아서 섞어 놓은 흰색이었던 흙이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색을 띠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러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숙성된 흙이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에 망간과 철 등의 산화물을 첨가해 만든 작품엔 올리브색 컬러의 후가, 갈색의 띠, 푸른색 반점 등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특이한 표식이 있는데 매년 다른 표식을 사용해 만든 연도를 표시합니다. 자연의 표정을 투명한 유리에 담아내는 작가 김준용입니다. 2018년 로에베 공예상 수상 후보 3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작가입니다. 캐스팅 블로잉 기법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하여 통일감을 이루고 유리의 두께감과 날카로운 선이 이루는 실루엣이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테크닉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유리를 뜨거울 때 물에 넣어 금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도예 기법처럼 유리를 말아붙여 모양 만들기도 하고 또 숟가락으로 뜬 것처럼 깎아서 주변 풍경이 담기도록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엔 조각하듯 블로잉한 유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불고 굴리고 다이아몬드 그라인더로 깎고 다듬고 사포로 연마하여 광을 냅니다. 무거운 유리를 들고 다이아몬드 그라인더로 깎는 과정은 10여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화상보다 더 무서운 게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꽃잎, 작은 씨앗부터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파도, 바다 생물, 노을 등 주로 자연에서 받은 순간의 느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준영의 생유리 그릇들은 만개한 꽃잎이 그릇으로 내려앉은 듯한 모습과 더불어 오로라처럼 환상적으로 번지는 색감이 맞물리면서 특유의 신비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애나 디킨스는 유리와 금속을 결합해 오브제를 빚어내는 유리 작가입니다. 디자인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틸, 목재, 아크릴, 에나멜 실버와 같은 건축적 재료를 유리와 결합하는 것을 즐기는 애나 디킨슨의 작품은 단순한 공간 이상의 용기이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라믹과 달리 빗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작가는 재료 조합과 기법을 실험하면서 작품에서 가끔 빗을 내는 마법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현대 섬유 공예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장현순 작가입니다. 같은 도형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현순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몸이 마음을 담는 상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육면체라고 보고 그 속을 비움으로써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조형 언어로 탈바꿈시키는 작가의 작업이 작가에게는 명상이자 예술이라고 합니다. 공기와 빛이 넉넉히 투과되는 소재인 아바카 섬유에 인디고 염색을 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쪽빛으로 염색하고 풀먹이고 봉제하는데 20단계의 수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쪽은 한순간도 같은 색이 나오지 않아 매력적인 재료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철저히 여성의 손을 통해 옛 여인들에게서 전승되어 온 바느질, 곧 의의 역사를 거슬러 작가 본인의 유전자의 뿌리를 재현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작은 잎방채들이 이루는 작품의 결 또한 역사의 나이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제목 늘어난 시간에서 보듯 장현순 작가의 작품은 인간이 시간을 늘리고 공간을 거슬러가며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 즉 이 모든 것이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예 파트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공예의 옷방을 보여주는 의 파트입니다. 장인들의 공예품으로 보는 의 문화를 전통 의복과 장신구, 다양하고 새로운 소재의 옷이 전시되어 있고 의화되어가는 과정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